눈앞에 펼쳐진 호화스러운 식탁. 하지만 나는 이 음식들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다 차렸으면 너는 방에 들어가 있도록 해. 그럼 풀 죽은 얼굴로 앉아있으면 우리 마코 생일 분위기를 망칠 테니까. 알겠어요. 오늘은 8살 어린 동생 마코의 생일이다. 하지만 나는 생일 축하 파티에 낄 수가 없다. 마코가 1살이 되던 해부터 쭉 이렇게 지내왔다. 평범하고 그닥 애교도 없는 나와는 다르게 마코는 태어났을 때부터 예쁘고 애교도 많아서 부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하고 예뻐했다. 장난감과 옷 등을 잔뜩 사주고 마코가 하고 싶다고 하면 발레든 피아노든 모두 시켜주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다.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동생을 이겨먹고 싶니? 너 정말 고약한 아이구나 라고 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이런 상황이 정점을 찍은 건 16살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이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부모님이 마코만 데리고 여행을 떠난 것이다. 아니 뭐야, 3일이나 다녀왔는데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게 말이 되니? 정원의 잡초도 그대로 있잖아. 언니는 진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나에게 우리끼리 다녀와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나를 꾸짖기만 했다. 이젠 됐어. 노력하는 것도 그만둘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걸. 나는 집을 나와 독립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집을 나올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섣부른 착각이었다.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 언니가 가져갔지? 그치?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생일날 받았을 때 부러워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마이, 어서 돌려줘. 그러니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요. 찾았다. 언니 옷장에 있었어. 뭐? 경로한 부모님의 뒤에서 씩 웃고 있는 마코가 보였다. 그렇다. 나는 마코에게 크게 당한 것이다. 당장 마코에게 사과해라며 마구 때리는 부모님을 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다. 마이 아니니? 무슨 일이야? 날도 추운데 옷도 얇게 입고. 고모,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고모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분명 공원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혼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제부터는 여기서 지내도 된단다. 고모가 웃는 얼굴로 내주신 따뜻한 한 끼에 나는 펑펑 울고 말았다. 그때부터 나는 고모네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요양원에서 간병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비록 일은 힘이 들었지만 입소자분들에게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아,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만큼 내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있었던 것이다. 일부러 무리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 계속 여기서 살아도 된단다. 고모,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만 고모도 고모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고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 나를 내쫓는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다. 고모에게는 멋진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걸 말이다.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어요. 고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당시 나는 자격증도 따고 본격적으로 간병인을 할 수 있게 되었었다. 육체 노동이기에 매일 녹초가 되었지만 열심히 하면 칭찬을 듣기도 하고 월급도 받으니 본가에 있었을 때처럼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누명을 쓰는 일도 없다. 이런 직장은 내게 천국과 다름없었다. 일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항상 늦게까지 일하네요. 몸은 괜찮아요? 유야씨,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서 괜찮아요. 사장님의 아들인 유야씨가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유야씨는 나와 같이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서 서로 추천하는 책을 빌려주기도 하며 점점 관계가 깊어졌다. 마이씨, 나랑 사귀어주지 않을래요? 어머, 좋아요. 이런저런도 괜찮으시다면 잘 부탁해요. 처음 대화를 나눈 날부터 몇 달 후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다음 해에 결혼까지 했다. 유아 씨에게는 물론이고 아버님인 사장님께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식은 올리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다.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일과 가사를 열심히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충실히 해나갔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에게 연락이 오기 전까진 말이다. 마이, 엄마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어쩐 일이세요? 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옆집 아줌마가 거기서 너를 봤다고 하지 뭐니? 혹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거니? 엄마랑은 관계없는 일이에요. 묻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역시 맞구나. 있잖아,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야. 집으로 돌아오렴? 할머니가 뼈가 부러지셔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누른 것을 마음속 깊이 후회했다. 들어보니 할머니가 뼈가 부러지셔서 입원하시는 동안 치매가 오셨다고 한다. 친척들은 전부 맞기를 거절하고 그 순번이 돌아온 것이 우리 가족이라나 뭐라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안 됐네요. 그렇지만 거절할게요. 저는 더 이상 당신네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뭐라고? 건방지게? 간병해주면 그래, 너한테도 100만 원 정도 떼어줄게. 친척들이 할머니를 모시게 되면 할머니의 집을 판 돈 전부를 줄게 라고 했다고 한다. 엄마는 귀찮은 일은 모두 내게 맡기고 자기는 돈만 챙기라는 속셈으로 간병을 맡겠다고 한 것이 틀림없다. 마이,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딱 잘라 거절하려고 크게 심호흡을 하는 순간 유아 씨가 말을 걸었다. 눈치 빠른 엄마가 그걸 놓칠 리 없지. 방금 그 사람 누구야? 혹시 남자친구니? 남자친구도 간병일 하는 사람이니? 그럼 남자친구가 해줘도 되고. 부탁할게, 할머니 간병 좀 해주렴. 유아 씨한테 민폐를 끼치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받지 않았다. 다행히 엄마는 포기한 건지 그 이후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평소에 화를 내지 않던 내가 강하게 나오니 효과가 있었던 걸 수도. 나는 안심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전화한 그 다음 주. 언니, 진짜 여기서 일하는구나. 마코? 옆집 아줌마가 언니가 여기서 일하는 걸 봤다고 알려줬어.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 간병 좀 해줘. 그건 이미 저번에 거절하고 끝난 얘기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어. 아, 우리 사이에 왜 그래? 너무 쌀쌀 맞은 거 아니야? 우리 자매잖아. 집에서 지낼 때 내게 건방지게 반말하지 마라고 했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러는지. 나는 무시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어머, 저 사람 잘생겼다. 언니 소개 좀 시켜줘. 마이, 이분은 누구셔? 저는 마이 언니 동생이에요. 마쿠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야라고 합니다. 마이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에? 남편?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마코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훈남이 언니 남편이라고? 아니, 그보다 언니 결혼했었어? 뻥치지 마. 나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기 유야 씨, 제가 훨씬 더 예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런 못난 일 버리고 저랑 결혼해요. 소란 피우지 말아주세요. 입소자분들이 놀라십니다. 그러나 그땐 이미 늦었었다. 햇빛을 쬐기 위해 창가에 나와 계시던 어르신분들이 눈치채고 무슨 일이야 하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버린 것이다. 마이씨, 괜찮은 거야? 그럼 못돼 먹은 애랑 얘기해봤자 마이씨만 힘들어. 마이씨, 어서 이쪽으로 와요. 거기 성격더러 나가시는 당장 돌아가. 뭐야, 이 늙은이들이 사람 짜증나게 하네 진짜. 못돼 먹었다니 그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마코씨, 그만 돌아가주세요. 마이는 저의 소중한 아내이자 이 요양원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원입니다. 그쪽에 돌려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처럼 마음속에 악마를 키우고 있는 사람과는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유야 씨는 화가 난 마코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어느새 더 많이 모인 어르신들도 맞아 맞아 악마는 꺼져라 라며 소리쳤다. 훈남에게 보기 좋게 차이고 악마 취급까지 당한 마코는 꽤나 충격을 먹은 듯했다. 뭐라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아무리 부탁해도 결혼 안 할 거라고. 마이 언니도 당신도 전 늙은이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네. 저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죄송하지만 배웅은 해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앞으로 그 잘난 부모님들과 열심히 해보시길 바래요. 그날 이후 고모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마코와 부모님은 처체 곤란해진 할머니의 간병을 가족끼리 서로 미루기 바빠 매일매일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엄마가 할머니의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바람에 집은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땅은 팔려서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생각했던 만큼의 거금은 아니어서 순식간에 다 써버리고 말았다고. 그리고 있잖아 마코 말인데 결혼한다고 하더니 어떤 이상한 남자한테 잘못 걸려서 지금 행방불명 상태란다. 사촌인 괜히 마코를 기분 나쁜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에서 봤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참. 그 후 딱 한 번 마코에게서 돈 좀 빌려줘라는 문제가 왔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냈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다. 그건 마코 나름대로의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것이다. 아빠, 엄마, 마코 정말 안녕. 두 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